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여름 휴가철인데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되고 있어 방역당국이 재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반짝 상승세를 보이던 외식 산업이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속에 고물가와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외식 부담이 늘어난 탓입니다. 전남의 의대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목포냐 순천이냐를 두고 자중질환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갈등을 해소할 상생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의 댐 저수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광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식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여름 휴가철인데 반가운 만큼 불안한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2, 3주가 재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도 방역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사흘째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각 2,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엔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은 건 지난 4월 20일 이후 약 100일 만이었습니다. 휴가철을 반영하듯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도 역대 최다인 532명이나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름 휴가철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코로나 안내 문자가 왔는데 그런 걸 더 확인하면서 주의하면서 놀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마스크 쓰고 가는 거니까 괜찮다고 하셨어요. 방역당국도 고삐를 다시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자율적으로 방역을 맡기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여행객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2, 3주가 코로나19 재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 홍보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휴양, 여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8월 말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어렵게 시작된 일상 회복의 시간이 휴가철을 거치며 코로나19가 확산된 과거로 흐르지 않도록 무엇보다 철저한 개인 방역이 중요해 보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회복세를 유지해오던 지역의 외식 산업이 6월부터 다시 하락한 걸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속 고물가와 고금리까지 겹치며 외식 부담이 늘어난 뜻으로 보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한 끼를 제공하는 광주의 한 백반집. 거리두기 완화 이후로 조금씩 오르던 매출이 최근 들어 다시 주춤하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는 아주 안 됐고 지금은 조금 낮고 그래도 그 대신 지금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힘들어요. 요새는 좀 덜해요. 지난 2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광주 지역 외식업소 매출이 AT가 분석한 카드 소비 통계 분석 결과 한풀 꺾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인 지난 5월 광주의 외식업소 카드 매출은 1,77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1.9%나 뛰었습니다. 최근 3년 새 가장 높은 매출입니다. 하지만 한 달 만인 지난 6월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외식업계는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5구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매달 높아지고 있는 물가 상승폭을 고려하면 7월과 8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최종 3인에 포함된 박용진 의원이 광주를 찾아
본격적인 당권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당대표 후보 초청 첫 공개 토론회를 마친 뒤 광주를 찾아 김희중 광주 대교구장을 예방하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또 KBC를 찾아 강훈식 의원과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며 첫 투표가 있는 다음 달 3일 이전에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컷오프 통과 뒤 첫날 일정을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로 시작했습니다. 고영인 의원은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민주당의 쇄신을 민주당의 본산인 호남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영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를 이끌고 있고 당내에서 비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전남에 의대를 설립하는 일은 30년 수건 사업이란 말이 붙을 정도로 지지부진한 지역의 과제 중 과제입니다.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목포냐 순천이냐를 두고 자중질환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갈등을 해소할 상생 법안이 추진돼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7개 시도 중 의대가 없는 곳은 전남뿐입니다. 전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전국 평균인 2.4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열악한 의료 현실에 의대와 부속병원을 설립하려는 노력은 30년 전부터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정부와 의료계 간에 상당히 의견의 대립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늘리는데 또는 의사 수를 늘리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천과 목포가 각각 따로 의대 유치를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이를 해소할 상생 법안 발의가 추진됩니다. 소병철 의원이 준비 중인 상생 법안의 핵심은 전남형 융합 캠퍼스입니다. 전남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의대 설립 지역을 결정한 뒤 융합 과정을 더 캠퍼스를 분리하는 방안입니다.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료 취약지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2년, 늦어도 3년 안에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서 저희가 73년 해결 못했던 여순 사건도 해결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생 법안이 전남 동서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30년 수건 사업을 해결할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고흥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불법 운영 의혹에 대한 KBC 보도와 관련해 고흥군이 해당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남양면 하수도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산에 가득 쌓아놓은 폐기물을 모두 치우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체 측이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영업한 사실도 확인해 추가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지하수 시료도 채취해 오염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 인근 마을 주민들은 극심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침출수 우려로 인해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박병규 광선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이 6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병규 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박 청장이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최근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댐 저수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주요 식수원인 동북댐의 경우 저수율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식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식수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화순 동북댐입니다. 물속에 잠겨있던 고사목들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고 돌밭 사이사이에는 마른 풀이 무성히 자라났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엔 물과 나무가 맞닿을 정도로 수위가 높았었지만 현재는 오랜 가뭄으로 인해 댐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7월 29일 기준 동북댐의 저수율은 약 24%로 가뭄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2009년 이후로 가장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입량이 있어야 되는데 유입량은 없고 공급량만 있다 보니까 지금 수위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광주 지역의 또 다른 식수원인 주암댐 역시 저수율이 2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수율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여름철 수돗물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어 식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예정이지만 가뭄 해소에는 역부족입니다. 저수율을 한 번에 끌어올리기 위해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져야 하는데 광주 전남 내륙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에 불과합니다. 각 단계별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데 현재 관심 단계로 생산량 조정 및 수질 관리 중으로 동복댐에서는 조류 발생 시 제어제를 살포하고 있고 광주시는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급수체계 가동을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생산비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쌀값만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농사를 이어갈 수 있겠냐며 정부가 쌀 산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효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7만 7,66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가 낮고 지난해 수확기 평균 21만 4,138원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로 물품 대금 15억 원을 받고 잠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팔기로 한 건강기능식품과 수입 화장품 거래 대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통업자인 A씨는 지난 3월 온라인상에서 도소매업자 6명으로부터 거래 대금 약 15억 원을 가로채 잠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잠수 교육을 받던 60대 다이버가 실종돼 해경이 이틀째 인근 해상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고흥군 포두면 목섬 앞 해상에서 잠수 교육을 받던 62살 A씨가 실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 함정 및 구조대를 급파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A씨를 찾지 못했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해안을 집중 수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경찰국 신설을 찬성한 주철현 의원에 대해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반민주적 경찰 장악과 민주적 경찰 통제를 의도적으로 혼동한 주철현 국회의원은 각성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사 지휘권을 통해 경찰을 정권의 입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주 의원은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온실가스 감축 혁신 인재 양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남대 에너지자원공학과는 전북대 자원에너지공학과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호남권 온실가스 감축 혁신 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3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5억 원씩 2년 반 동안 13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